AI 비트코인 투자 자동화 선물 거래 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업비트나 빗썸 현물 거래 편의 AI 비트코인 투자 자동화 강의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AI로 비트코인을 투자한다 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을 내릴 때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각종 데이터, 여러 가지 차트 데이터나 보조지표나 그리고 차트 모양, 엘리엇 파동도 그리고 삼중 바닥도 그리고 하면서 차트 모양도 분석하실 거고, 뉴스나 커뮤니티 이런 걸 보시면서 정책이나 현재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 대가들의 투자 철학들도 공부를 하고 반영을 해서 종합적으로 이 모든 걸 고려해서 투자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AI도 똑같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추론을 해서 마치 인간처럼 투자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AI에게 투자 판단을 내리게 시키고 자동화해서 AI가 내 자산을 가지고 알아서 자동으로 투자를 시켜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강의를 통해 구현할 전체적인 구조를 소개해드리면, 데이터를 모아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AI가 투자 판단을 내리면 자동으로 실제로 선물 거래를 진행해서 그 선물 거래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쌓고 그 선물 거래한 내역을 기반으로 다시 또 데이터를 제공해서 보강해서 계속 이 과정이 자동으로 반복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인 데이터를 웹 대시보드를 통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좋은 점이, 다들 느끼시겠지만 요즘 AI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죠. 계속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서 성능도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벤치마크 기준으로 봐도 인간의 능력을 점점 AI가 뛰어넘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거의 수직 상승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벤치마크들을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즉 그만큼 성능들이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 투자 판단을 하는 AI도 이렇게 한번 구축만 해놓으면 AI 모델만 새로 나올 때마다 교체만 해줘도 이 투자 능력이 점점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구글 I.O.에 따르면 궁극적으로 인피니트 컨텍스트를 향해서 간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컨텍스트 길이가 AI에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한대까지 커진다고 하고요. 즉 넣을 수 있는 데이터의 양도 점점 늘어나고 나중엔 무한대까지 늘어날 수 있는데, 심지어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싸지고 있습니다. 구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18개월 동안 플래그십 모델의 가격이 무려 97%가 싸졌다고 합니다. 즉 가격도 점점 저렴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구조를 이번 강의에서 구축하고 앞으로 AI 모델이나 데이터는 교체를 하면서 점점 발전을 시켜보겠습니다. 추가로 이번엔 백테스트하는 도구도 만들었는데, 특정 기간 동안에 AI 모델이 어떤 프롬프트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성과를 내는지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해봐서 이런 식으로 백테스트 리포트를 만드는 것까지 구현을 해봤습니다. 우선 이렇게 개념적인 것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뒤에 실습하면서 어떤 개념인지 더 자세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강의를 이전 현물 강의에서도 그렇고 돈 버는 방법에 대한 강의라는 걸로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강의가 아닙니다. 저는 투자 전문가가 아니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AI에게 투자를 맡기는 방법에 대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틀어서 구현하는 것은 여러 번 강조드리겠지만 구현의 한 예시일 뿐이고요.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해서 여러분만의 투자에 사용하는 데이터나 전략을 이용해서 AI를 시켜서 AI가 투자를 자동으로 하게끔 만드는 것을 구현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나 전략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바꿔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대로 구현하면 돈 번다 이런 강의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여러분들의 투자 철학에 맞게 AI를 시키는가에 대한 강의라는 점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강의 자료 보는 법 그리고 수강 안내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는 무료로 유튜브에 전체 공개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1강부터 7강까지의 내용을 통합해서 무료로 공개를 해둘 거고요. 7강 이후의 강의들은 멤버십 등 유료 결제를 통해 보실 수 있도록 공개를 해두겠습니다. 무료 파트에 대한 강의 자료는 조코딩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이 주소로 접속을 해보시면 네이버 카페에 강의 자료 탭에다가 이렇게 강의별로 접속한 사이트와 사용된 코드 등을 다 올려두었습니다. 유료 강의 자료의 경우 별도로 사이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비밀번호를 걸어놨는데요. 비밀번호는 조코딩 유튜브 채널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멤버십 탭에서 이렇게 멤버십 전용 게시물로 비밀번호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링크는 이 영상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아무래도 영상은 변경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뭐 강의 내용 속에서 업데이트 되어가지고 바뀌거나 그런 기타 수정 사항에 대한 안내도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여기에 관련 내용들을 모아두겠습니다. 추가로 이 강의가 개발 강의다 보니 코딩을 잘해야 들을 수 있나? 라는 고민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바이브 코딩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이브 코딩이 뭐냐면 요즘에 AI가 워낙 코딩을 잘해주다 보니까 사람이 쓰는 자연어로 AI에게 시키기만 하면 AI가 코드를 알아서 다 짜줍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진행하면서 대부분의 코드는 AI를 시켜서 생성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최소 기능 제품을 구현할 때는 좀 원리적인 걸 이해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뒤에 내용에 갈수록 하나하나 코드를 보기보다는 AI에게 어떻게 코딩을 시키나에 대한 그 방법론적인 부분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코딩을 엄청나게 잘해야지만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코딩 실력이 뭐 크게 필요하진 않지만 어차피 이 앞에 부분은 무료로 공개돼 있으니 이걸 쭉 따라오시면서 어렵지 않다 하시면은 뒤에까지 이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좀 더 이해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에 무료로 파이썬 기초 과정을 다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생 목록 참고하시면 좀 더 코드 레벨단에서 더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로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 혹은 코드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려고 하겠지만 아무래도 문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답변을 다 못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팁을 드리자면 AI에게 물어보시면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 가능합니다. 실제로 거의 질문 남겨주신 거를 복사해가지고 제가 AI에 넣고 나온 거를 거의 답변 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강의 코드가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강의 속 코드를 붙여놓고 이 코드를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한 줄 한 줄 설명해줘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한 줄 한 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해 안 되는 게 생기거나 오류가 생겼을 때 이렇게 AI와 소통을 하시면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 가능합니다. 그러면 안내는 끝났고요. 강의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선물 거래를 처음 해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개념부터 짚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물 거래라는 용어를 들으시면 일단 선물, 이렇게 기프트를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영어로 futures trading입니다. 이 선물도 먼저 선 물건물이라서 future, 즉 미래의 가치를 사고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정의는 좀 복잡하긴 한데 쉽게 설명하자면 미래의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를 베팅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현물 거래를 한다고 하면 buy, sell로 내가 매수, 매도를 할지를 결정한다면 선물 거래에서는 가격이 오르는 거에 베팅하는 long, 가격이 내리는 거에 베팅하는 short이라는 개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증거금, margin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제 오를지 내릴지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팅을 하려면 거는 금액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거는 담보 금액을 증거금, margin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도 쓸 수 있는데 레버리지란 작은 자본으로 큰 투자를 할 수 있다. 즉 내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베팅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개념만 들으시면 잘 안 와닿을 것 같아서 예시로 설명을 해드리면 내가 증거금,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0만 원을 건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레버리지를 10배를 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을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포지션을 롱으로 잡는다면 이제 상승에 베팅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1억이었다가 이게 1억 1,000만 원으로 올랐다 라고 하면 이제 10%가 오른 거잖아요. 그럼 10%가 올랐다고 했을 때 원래 그냥 현물 투자만 한다고 했을 때는 증거금 1,000만 원을 몰빵하면 1억 1,000만 원으로 가격이 오르면 얼마를 버나요? 생각해보면 10%가 오른 거니까 1,000만 원을 다 넣었으면 이제 10% 오른 100만 원이 이득이겠죠. 그런데 이제 선물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 이제 레버리지 10배를 꼈으니까 1억이 1억 1,000만 원이 돼서 내가 1,000만 원을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10%의 가격이 올랐는데 내가 증거금, 내 돈의 2배, 지금 1,000만 원을 벌었으면 총 2,0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0만 원을 걸고 레버리지 10배 껴서 10%만 오르면 내 돈이 2배가 복사가 됩니다. 근데 물론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되면 계속 돈 복사가 되는데 베팅한 거에 반대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마찬가지로 증거금 1,000만 원에 레버리지 10배를 끼면 1억을 투자를 하는 건데 그때 포지션을 숏으로 잡았다. 즉 하락에 베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숏으로 베팅을 했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1억이 1억 1,000만 원이 됐다고 했을 때 그때 10%가 마찬가지로 오른 건데 나는 하락에 베팅을 했다
라고 하면은 현물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현물로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1,000만 원을 넣었을 때 10% 떨어지면 10% 마이너스인 100만 원이 손해인 거잖아요. 근데 선물에서는 1,000만 원이 손해가 답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던 판돈 1,000만 원 걸었던 거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즉 빵원이 되는 겁니다. 10%만 변동이 됐는데도 1,000만 원이 손해인 겁니다. 물론 여기서 현물로 표현한 거는 오르는데 하락을 베팅할 수는 없죠, 현물에서. 그냥 이건 10% 마이너스일 때가 요거고요. 선물 투자에서 숏에 베팅했다가 10% 올라버리면 내 돈이 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물 투자는 내 돈이 갑자기 2배가 될 수도 있고 갑자기 빵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고위험성 투자라는 거를 꼭 인지를 해주시고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 항상 주의를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의 책임은 항상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심하시고 이 강의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사례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 내가 미래에서 왔다 라고 하면 이제 과거 이 시점에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 시점에 있다고 해서 그러면 앞으로 가격이 비트코인이 오르는 걸 알고 있어서 내가 10배 롱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격이 오를 걸 아니까 10배 롱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10배 롱을 해버리면 자산이 빵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비트코인에서는 항상 가격 변동이 굉장히 심한데요. 가끔 이렇게 전반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도 가끔은 이렇게 한 번에 쭉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10%가 하락해서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면 아무리 그 뒤로 올랐어도 여기서 청산이라는 게 됩니다. 청산이 돼버리면 내가 걸었던 돈이 빵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그 뒤로 올랐어도 포지션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뒤로 오른다고 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을 다 날리게 됩니다. 그러면 선물 투자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탑 로스, 즉 손절 라인을 걸어두면 손절 라인에 도달하면 계약을 종료를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좀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잃으면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서 완전히 청산돼서 없어지는 그런 상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설명을 여기서 추가로 좀 드리면 스탑 로스라고 부르는 게 이제 손절이고요. 테이크 프로핏이라고 부르는 게 익절입니다. 그래서 보통 투자를 들어가면 손절을 어디서 할지 익절을 어디서 할지 미리 정해놓고 투자 들어감과 동시에 이제 정해놔서 아무리 변동성이 심해도 내가 적당히 먹을 수 있고 적당히 잃을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려면 반드시 항상 스탑 로스를 걸어두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프로그래밍으로 자동화를 할 건데 이걸 빼먹으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절대 포지션 그냥 열어놓으시면 안 됩니다. 청산당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 저는 이 게임을 해봤어요. 저도 경험담입니다. 이제 바이낸스에서 청산을 당하게 되면 이런 문자가 오게 되는데 증거금 걸어둔 것보다 더 많이 변동이 되면 이런 문자가 오면서 제 돈이 싹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문자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와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절대로 그냥 포지션 열어놓지 마시고 무조건 스탑 로스 꼭 걸어두셔서 어느 이하로는 손실이 안 나도록 그 선을 꼭 정해두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진짜 이거는 너무 위험한 도박이에요. 근데 적절하게 익절, 손절 라인을 잘 걸어두면 투자가 될 수 있는데 이걸 안 거는 순간 이제 변동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언젠가 청산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적어도 손절 라인은 무조건 그어두시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에도 이 스토리가 나오죠. 쌍문동 천재 서울대 상우도 선물 투자를 통해서 빚져가지고 이 오징어 게임에 출전을 하게 됐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손절, 스탑 로스는 항상 걸어놔야 된다라는 거를 진짜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걸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코딩을 하기 전에 우선 AI가 투자 판단을 진행한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AI가 데이터를 보고 투자 판단을 내리나 이거를 챗 GPT를 이용해서 코딩 없이 일단 원리를 이해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사람이 먼저 투자 판단을 내린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차트를 보고 나서 지금 오를 것 같은지 내릴 것 같은지 차트 분석도 하고 그림도 그려가면서 뉴스도 보고 어떤 사람이 판단을 내리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더 떨어질 것 같아, 올라갈 것 같아 이런 판단이 서면은 그때 이거를 지정해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AI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과정을 보여드리면 먼저 AI에게 이 차트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뒤에서는 API로 이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받아와서 주겠지만 지금은 간략하게 이렇게 이제 현재 차트에 대한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린샷을 복사를 해서 챗GPT에 붙여 넣고 그러면 이렇게 차트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너는 암호화폐 트레이딩 전문가야 라고 하고 역할 지정을 해주면 AI가 그 역할에 충실하게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트레이딩 전문가로서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장 데이터 제공해줬으니 요거를 분석하고 롱 또는 숏으로 응답해 라고 했으니 상승에 베팅할지 하락에 베팅할지 베팅을 해주겠죠. 그리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알려줘 라고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답이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하락에 베팅하라 라고 판단을 내려줬고요. 그 다음에 판단의 이유들로 다양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략적 조언도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를 제공해주면 이 데이터를 잘 분석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판단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인간이 이 차트를 보고 롱에 베팅할지 숏에 베팅할지 그걸 결정하는 거랑 비슷하죠. AI가 인간을 대신해서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일일이 스크린샷 붙여놓고 뭐 뉴스나 커뮤니티 데이터 긁어가지고 여기 챗GPT에 복사 붙여넣기 해서 넣어도 물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사람의 노동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이거를 파이썬을 이용해서 완전히 자동화해서 응답 데이터를 받아와서 그걸 기반으로 바이낸스 API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거래가 되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또 어떤 개념인지 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코드를 구현해 보면 좀 더 감이 올 수가 있으니까요. 뒤에서 한번 실제 이 과정을 코드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 세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한 선물 거래소에 가입을 해줄 건데요.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선물 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야 되는데 저희는 바이낸스라는 세계 1위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1위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아무래도 거래소라는 게 뭐 해킹도 당하고 FTX처럼 뭐 파산하고 이런 사태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규모가 큰 데가 안전할 텐데요. 그래서 저는 코인마켓캡이라고 이제 코인 순위나 아니면 뭐 거래소 순위나 이런 거 보여주는 사이트인데 여기에서 뭐 스팟 이게 현물 거래인데 현물 거래 기준으로도 바이낸스가 현재 1위이고요.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리고 파생 상품 선물 거래에서도 1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야에서 모두 1위인 바이낸스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에 가입을 하실 때 수수료 10% 할인을 받으시려면 이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레퍼럴 코드인데 저한테도 이제 혜택이 있고 이거 가입하시는 분도 10% 할인이 들어가니까요. 이거 안 쓰고 가입하시면 10%씩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거 입력 안 하신 분은 다시 재가입해서 입력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는 제가 강의 자료에도 남겨둘 테니 여기로 접속을 해보시면 이렇게 바이낸스에 가입을 진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가입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구글 로그인, 애플 로그인, 텔레그램 로그인으로 가입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가입을 완료하신 다음에 KYC라고 해서 본인 인증을 거쳐야 입출금이 자유롭게 가능한데요. 신분증으로 인정하면 되는데 이게 바로 안 뜨시는 분들은 바이낸스에 로그인하셔서 프로필에 어카운트로 들어가시면 아이덴티피케이션의 스타트 나우 요거를 누르면 이렇게 KYC 본인 인증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분증 중에 하나 선택하고 컨티뉴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 직접 업로드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이 QR코드를 스캔하면 스마트폰으로 신분증을 이렇게 찍어서 인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회원가입부터 인증까지 바이낸스 앱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서 바이낸스를 검색하시면 이런 앱을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입이나 인증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추가로 보안을 위해서 2차 인증을 해줘야 되는데 바이낸스 홈페이지에서 프로필에 어카운트로 들어가서 Security 탭을 눌러보시면 여기 Authenticator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에서 매니지를 클릭을 해주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Enable Authenticator 앱을 누르시면 이렇게 QR코드가 뜨는데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구글 OTP 혹은 앱 스토어에서는 구글 Authenticator를 다운받아 주시면 2차 인증이랑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스마트폰에 등록하는 OTP 기능을 하는 건데 이 앱을 다운받아서
열어보시면 이렇게 오른쪽 아래에 플러스 버튼이 있고 요거에서 QR코드 스캔을 눌러줍니다. 네, 그리고 이 QR코드를 스캔을 해주시면 이렇게 한 칸에 바이낸스 관련 정보가 뜨면서 여기 OTP 번호가 계속 새로 고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좋은 점이 이제 아무나 로그인 할 수 없게 내 스마트폰에 있는 OTP 번호를 입력해야지 로그인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입출금 할 때도 OTP를 한번 거쳐서 갈 수 있어서 좀 더 안전하게 계정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이낸스에서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선물 거래 어카운트가 별도로 필요한데요. 개설을 하려면 바이낸스 홈페이지에 퓨처스에 USD 퓨처 여기 메뉴로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 이벤트 같은 게 진행 중이면 프로필 대시보드에서 쭉 절차를 따라서 뭔가 퓨처 관련해서 진입하는 창이 있으면 거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 선물 거래 진입 전에 무조건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오픈 퓨처 어카운트, 즉 선물 거래 계좌를 만드는 창인데 디폴트 레버리지는 기본적으로 그냥 5배 해주시면 이건 나중에 변경이 가능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게 여기 퓨처스 레퍼럴 코드를 입력하는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 레퍼럴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게 아니더라도 무조건 입력을 해주면 좋은 게 수수료 10% 할인이 들어갑니다. 이게 선물 거래 최대 할인 수수료인데 수수료가 거래하다 보면 쌓이면 꽤 되거든요. 그래서 꼭 제 코드가 아니더라도 무조건 여기에 어떤 코드를 입력하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제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아주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신 다음에 오픈 나우를 누르면 선물 거래 계좌가 열리게 됩니다. 혹시나 이 레퍼럴 코드를 안 넣고 이미 진행했다 하시는 분들은 KYC 해제하고 다시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 프로필의 어카운트에서 아이덴티피케이션 여기에 아래쪽에 커스터머 서포트를 누르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아래쪽에 View All을 누르시고 메뉴 중에 KYC 메뉴에서 Reset KYC 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초기화를 할 수가 있는데 사유는 Document Expired 이런 거 선택하시고 체크하고 업데이트를 누르면 그리고 이런 화면이 뜨신다면 이제 KYC 해제가 완료된 거니까 다시 회원가입 창으로 가서 새로운 이메일로 회원가입을 해주시고 다시 KYC 인증을 하면 레퍼럴 코드를 입력하고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선물 계정을 만들었으니 거래를 위한 돈을 입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정이 약간 복잡한데 전체적인 개요를 먼저 쭉 소개를 드리면 먼저 은행, 국내 거래소와 제휴된 K뱅크나 국민은행 이런 은행들에서 국내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이런 거래소로 입금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보내는데 이때 원화를 보낼 수는 없어서 수수료가 싼 코인을 보통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리플 같은 좀 수수료가 저렴한 코인을 해외 거래소에 계정으로 옮기고 또 해외 거래소에서는 선물 지갑이 또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거래소 내에서도 선물 계정으로 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입금하는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빗썸 거래소에서 바이낸스로 코인을 옮기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빗썸 가입을 안 하셨다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빗썸 검색하셔서 다운받으신 다음에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KYC 고객 확인이 되어야지 바이낸스로 송금을 할 수가 있는데요. 빗썸 고객 확인을 진행하신 다음에 실명 계좌 연결이 필요합니다. 지금 촬영하는 시점에서는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바뀌고 있는 시점인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해서 등록하신 다음에 연결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빗썸 가입하시고 계좌 연결까지 완료하셨다면 입출금 메뉴에서 입출금으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 원화를 내가 연결한 계좌에서 돈을 입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돈을 지정한 다음에 입금을 누르게 되면 인증 완료하시면 원화가 입금이 되고요. 그리고 원화를 바로 보낼 수는 없으니까 수수료가 좀 저렴한 코인을 구매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거래소에 가보시면 XRP 리플이 요즘에 XRP로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XRP 요거를 검색해서 선택한 다음에 바이낸스로 옮길 만큼 매수를 해줍니다. 저는 한 50만 원어치 매수를 해보겠습니다. XRP 매수를 하고 매수 버튼을 눌러서 시장가로 바로 사버렸고요. 그 다음에 입출금으로 다시 가서 보면은 내가 매수한 50만 원어치의 XRP 리플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이낸스 지갑으로 옮겨주면 되는데요. XRP를 클릭해서 출금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제 출금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바이낸스 지갑 주소로 보내줍니다. 바이낸스 지갑 주소를 보시려면 바이낸스로 접속을 해서 메뉴에 Assets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 스팟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검색 버튼을 눌러서 XRP
리플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리플을 찾으실 수 있고요. 여기 오른쪽 액션 메뉴 중에 디파짓 요거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 네트워크를 XRP를 선택하면 이렇게 입금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복사해서 주소는 주소에 입력을 하고 메모도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보낼 수량은 뭐 최대 다 보내려면 이렇게 최대로 입력해서 다음을 눌러줍니다. 요거는 제 계정이기 때문에 아니오를 눌러줄 거고요. 확인 누르고 출금 신청을 하면 인증을 하고 출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하면 출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금 대기 상태인데 조금 기다려 보시면 보낼 수가 있습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려 보시면 이렇게 리플 XRP가 바이낸스 지갑으로 입금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에셋에서 이렇게 마이 에셋에도 XRP가 추가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클릭하고 트레이드를 누르게 되면 XRP USDT 시장에서 리플을 팔고 USDT,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래서 달러 역할하는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걸로 교환해가지고 USDT를 선물 시장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리플을 팔아보겠습니다. 빨리 팔기 위해서 마켓을 누르면 시장가로 던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최대 수량을 셀 하게 되면 시장가로 던져서 USDT가 바로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남긴 했는데 뭐 거의 다 USDT로 이제 바뀌었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USDT를 선물 시장으로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려면 퓨처스에서 USDT 퓨처스로 들어가면 이렇게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여기에서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트랜스퍼, 즉 현물 지갑에서 선물 지갑으로 옮기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트랜스퍼를 눌러서 여기 Fiat and Spot, 여기가 이제 현물 시장의 지갑이고요. 그리고 to USDT and Futures가 선물 시장 지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옮기겠다라는 거고 USDT를 원하는 만큼 옮겨주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라고 하면 이렇게 $1000를 입력하고 컨펌을 하면 이렇게 내 선물 계좌에 $1000 USDT가 잘 들어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물 거래를 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서 개발 환경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환경은 크게 3가지 세팅이 필요한데 먼저 파이썬과 VS 코드를 통해서 파이썬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오픈AI의 API 키를 가져와서 이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API 키를 통해서 내 바이낸스 계정과 연동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먼저 파이썬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은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파이썬을 이용해서 우리는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이 이미 깔려 계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안 깔려 계신 분들은 여기 다운로드에서 본인이 윈도우 컴퓨터 쓰고 있다면 윈도우, 맥OS를 쓰고 있다면 맥OS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파이썬 버전은 사실 웬만한 3점대 버전은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그래도 굳이 어느 거 하나를 통일해서 따라간다고 하면은 컨트롤 F를 누르셔서 3.13.2 요걸 받아주겠습니다. 근데 뭐 다른 거 쓰셔도 전혀 상관없고요. 이게 그냥 지금 현재 최신이라서 요걸로 받아주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좀 뒤늦게 미래에서 보고 계실 테니까 그러면 아마 이 쭉 밀려가지고 어디 밑에쯤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윈도우 인스톨러 64비트 요거를 클릭해서 다운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맥 쓰시는 분들은 맥 OS에서 마찬가지로 3.13.2 검색하셔서 여기서 요거 유니버셜 인스톨러 눌러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운받은 설치 파일 요거를 클릭해서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설치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아래쪽에 있는 2가지 체크박스를 모두 체크를 해주시고 아래쪽에 커스터마이즈 인스톨레이션 요거를 누른 다음에 모두 다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넥스트 이것도 모두 다 체크를 해주시고 경로는 C 프로그램 파일에 파이썬 313 여기다가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톨을 누르면 이렇게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이렇게 뜨고 클로즈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에디터인 코드 에디터 VS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다운받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미 뭐 코드 에디터가 있어서 커서나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그거 쓰셔도 상관없고요. 이거는 이제 초보자용으로 어떤 걸 쓰실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VS 코드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는 code.visualstudio.com으로 접속하시면 되는데 이 주소는 다 강의 자료에 남겨놓을 테니 클릭하시면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여기 다운로드 for 윈도우
혹은 맥이면 Downloads for Mac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로 다운이 받아집니다. 혹시 이거 안 받아지시는 분들은 위쪽에 Try This 하고 링크가 있죠.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똑같이 받아집니다. 그리고 설치 파일을 눌러주시고 동의합니다. 다음 모두 다 체크를 해주시고 다음 설치를 누르시면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고요. 종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코딩을 할 수 있는 에디터 VS 코드 창이 열리게 됩니다. 추가로 VS 코드에서 파이썬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왼쪽에 이런 블럭 모양 익스텐션스라고 되어 있는 이 블럭 모양을 클릭하신 다음에 파이썬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파이썬 익스텐션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디터에서 파이썬을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인데 여기서 인스톨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파일에 오픈 폴더를 눌러서 아무 경로나 지정해도 되지만 굳이 통일을 한번 해보자면 내 컴퓨터의 C 드라이브에 폴더를 하나 새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폴더 이름은 웬만하면 이름을 영어로 지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선물 투자를 우리 할 거니까 Futures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폴더로 들어와서 안쪽에서 폴더 선택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VS 코드 안에서 폴더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우선 테스트로 잘 되는지 파이썬이 잘 깔렸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왼쪽 위에 이렇게 종이 모양 플러스 되어 있는 게 New File, 새로 파일을 만드는 버튼인데 이거를 눌러서 test.py 라는 파이썬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프린트 하고 가로 열고 닫고 가로 열면 자동으로 닫힙니다. 그리고 쌍따옴표 안에 hello라고 쓰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흰 점이 보이시죠? 위쪽에 흰 점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저장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분들 많이 가르치다 보면 항상 오류가 나는 부분이 이겁니다. 지금 점이 떠 있는 거 여기서 컨트롤 S 단축키를 누르거나 아니면 여기 왼쪽 위에 파일에 세이브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혹은 안전하게 세이브 올 하면 싹 다 저장이 되는데 세이브 혹은 세이브 올을 눌러서 싹 저장을 시켜줘야 이 코드가 저장이 되고 이거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은 분들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이걸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파이썬으로 hello라는 글자를 출력해라라는 간단한 코드인데 이거를 실행하려면 위쪽 메뉴에서 터미널에 new 터미널을 눌러서 이렇게 터미널 창을 열어주고 여기서 python test.py 이 파일 이름 요거를 갖게 해서 엔터를 쳐주면 이렇게 hello라고 나오면은 이렇게 파이썬 설정이 잘 된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VS 코드에서 파이썬 익스텐션을 설치를 하셨으면 아래쪽에 select interpreter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를 눌러서 우리가 원하는 파이썬 버전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같이 통일하기로 했던 3.13.2 요 버전을 클릭하면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터미널 입력 창에도 파이썬 버전을 확인하시려면 파이썬이라고만 입력하시면 이렇게 파이썬 몇 버전이 터미널에서 파이썬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버전인 거를 맞춰주시면 개발하는데 좀 편리합니다. 추가로 자주 나는 오류들을 좀 소개해드리면 파이썬 파일을 실행했을 때 이렇게 헬로우가 안 나오고 그냥 파이썬이라고만 나오거나 혹은 오류 메시지가 나오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보통 이제 파이썬 패스, 즉 컴퓨터가 파이썬이 어딨나를 못 찾아가지고 생긴 오류인데 요거를 수정하시려면 윈도우에서 시작 버튼, 윈도우 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창이 뜰 때 여기 검색창에 환경 변수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이렇게 시스템 환경 변수 편집 하는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요런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아래쪽에 환경 변수를 눌러서 여기 시스템 변수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시면 패스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 하시면 원래는 요렇게 등록돼 있으면 정상적으로 등록이 된 건데 요게 안 돼 있어가지고 오류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없거나 혹은 다른 버전이 위에 있으면 이 다른 버전이 먼저 실행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막으려면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찾아보기를 선택하고 내가 파이썬을 설치한 경로를 지정해줍니다. 그럼 내 PC에서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즈 안에 파이썬 313 여기다가 설치를 해줬죠. 그럼 요거를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경로가 추가가 되고요. 추가로 하나 더 새로 만들기 눌러서 찾아보기 그리고 똑같이 내 컴퓨터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 파이썬 313 안쪽에 스크립츠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폴더를 지정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두 가지가 생기게 되는데요. 요게 끝이 아니라 이거를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올리고 싶으시다면 위로 이동을 쭉 눌러서 이렇게 최상단에 파이썬 313 요 두 개를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고 그리고 VS 코드를 껐다 키거나 아니면 뭐 컴퓨터 재부팅 하셔도 좋고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을 해서 파일 오픈 폴더로 아까 만들어준 내 컴퓨터 C 드라이브 퓨처스를 열어서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다시 한번 파이썬 test.py를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헬로우가 정상적으로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전도 혹시나 다른 버전이 먼저 실행되신 분들은 아마 최상단으로 올리셨으면 다시 원하는 버전이 먼저 실행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 자동 매매에 사용할 AI와 연결하기 위해서 오픈 AI에서 크레딧 충전을 하고 API 키를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이미 나는 챗GPT 플러스 혹은 프로 유료 결제를 했기 때문에 이 카드 등록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 이 API를 사용할 때는 아예 별도의 플랫폼에서 새로 카드를 새롭게 등록하고 새롭게 충전하는 거라 이 챗GPT에 뭐 $200짜리 요금제를 쓴다고 해서 이거랑 완전 다릅니다. 아예 혜택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아예 다르고 전혀 다른 서비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별도 등록이 필요하고요. 요거는 platform.openai.com 여기로 접속하셔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platform.openai.com으로 접속하신 다음에 여기 사인업 버튼을 눌러서 회원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사인업 혹은 오른쪽 위에 사인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메일 주소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계정으로 회원가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가입하시면 이렇게 사용자 이름 그리고 생년월일을 입력해 주신 다음에 다음 화면에서 조직 이름 요거는 개인이시면 그냥 퍼스널이라고 쓰시고 아무거나 선택한 다음에 Create Organization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뭐 팀 초대는 필요 없기 때문에 I'll invite my team later 요걸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API 키 그리고 프로젝트 네임 요거를 입력해 줄 텐데 요거는 사실 아무거나 해도 되지만 그래도 뭐 통일하자면 API 키 이름은 바이낸스 키 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네임 바이낸스라고 입력하고 Generate API 키를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API 키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키를 커피 버튼을 눌러서 복사를 해둡니다. 그리고 이 복사한 키를 잘 저장을 해둬야 되는데 VS 코드로 들어오셔서 여기에 New File 버튼을 눌러서 .env라는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기 .env 안에 저장을 해줄 텐데요. 이때 어떤 키인지 좀 구분을 위해서 대문자로 OpenAI API KEY 해서 OpenAI API 키를 큰 따옴표 안쪽에 Ctrl V 해서 내 API 키를 붙여 넣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반드시 하셔야 될 거 까먹으시면 안 되는데 여기 지금 하얀 점이 보이죠? 이게 저장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Ctrl S 단축키 누르시거나 파일에 Save 혹은 Save All을 누르시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얀 점이 없어지고 X 표시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OpenAI API 키를 받아온 겁니다. 추가로 OpenAI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 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될 텐데요. 여기서 새로운 프로젝트와 새로운 키를 만들어 주시려면 왼쪽 위에 두 번째 요거를 클릭하셔서 프로젝트를 새롭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낸스라는 프로젝트를 새롭게 크리에이트를 해줄 거고요. 이 바이낸스라는 거 안쪽에 대시보드로 넘어가셔서 아래쪽에 API 키즈 요거를 클릭해서 새롭게 API 키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여기서 Create New Secret 키를 누르고 여기도 바이낸스 키라고 하고 생성을 해주면 아까 전처럼 회원가입해서 따라간 것처럼 이렇게 API 키가 생기고요. 요건 닫으면 없어지니까 이거를 잘 복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OpenAI API 키 큰 따옴표 안쪽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바이낸스 API 키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오른쪽 위에 이 프로필 아이콘 쪽에 어카운트로 들어가서 여기 메뉴에 API 매니지먼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됐는데요. 여기서 오른쪽 위에 Create API 이 버튼을 눌러서 API 키를 만들어 줍니다. 둘 중에서 위쪽에 나온 거 시스템 제너레이티드를 선택하고 넥스트 그리고 이 라벨 이름은 아무거나 정해도 되지만 바이낸스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넥스트 그러면 이제 그 2차 인증 OTP를 이용한 2차 인증을 할 수 있는데 아까 등록한 구글 OTP 어센티케이터 앱에서
2차 인증을 해주겠습니다. 네, 앱을 열어서 떠있는 6자리 숫자 OTP를 입력해주면 네, 이렇게 API 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키가 그냥 Enable Reading 요거 하나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선물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 위에 Edit Restrictions 요거를 클릭하고 아래쪽에 Restrict IP를 통해서 특정 IP 주소에서만 이 키를 사용할 수 있게 보안을 강화해 주겠습니다. 이거 API 키로 아무 데서나 호출할 수 있으면 이 키가 털리면은 내 계정도 털릴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특정 IP에서만 동작하도록 해주겠습니다. 요거는 구글 검색창에 What is my IP? 라는 걸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내 IP 주소가 나오게 되는데요. 내 IP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에 넣어줍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내 IP 주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API 키가 됩니다. 컨펌을 눌러주시고 그때부터는 이제 체크박스를 체크할 수가 있는데 여기 Enable Spot and Margin Trading 요거랑 아래쪽에 Enable Futures 요거를 2개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Save 버튼을 눌러줍니다. 마찬가지로 OTP 인증 그리고 이메일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인증을 완료하시면 이렇게 수정 사항이 반영돼서 이제 이 API 키로 선물 거래를 할 수 있게 열어두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API 키 여기서는 요거를 2가지 복사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API 키는 위에 있는 거 커피 버튼을 누르면 복사가 되고 마찬가지로 .env 파일 안쪽에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binance 바이낸스 언더바 API 언더바 key 네, 요거 스펠링 틀리는 경우가 많아서 잘 체크를 해주시고 또 큰 따옴표를 넣고 이 안에 컨트롤 V를 입력해서 바이낸스 API 키를 마찬가지로 저장을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제 API 키가 아니라 시크릿 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이것도 스펠링 오타 안 나게 쓰시고 마찬가지로 큰 따옴표 사이에 시크릿 키라는 게 하나 더 필요한데요. 얘는 아래쪽 겁니다. 그래서 위쪽 거 아까 복사했으니 아래쪽 거를 블럭 지정을 전체를 해서 컨트롤 C로 복사를 하고 여기에 큰 따옴표 사이에 컨트롤 V로 붙여넣고 마찬가지로 컨트롤 S로 저장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오픈AI 바이낸스 API 키를 모두 다 가져와서 환경 설정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키 세팅이 다 되셨으면 이제 이거를 불러오고 자동 매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려면 여기 New File 버튼을 눌러서 관련 라이브러리들을 한 번에 다 저장해주고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파일 이름을 requirements.txt 라는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네, 이것도 오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이 파일 안쪽에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네, 요거는 이제 강의 자료란에 제가 다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복사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이렇게 하얀 점이 있죠. 요거 때문에 안 된다고 문의 오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컨트롤 S 혹은 파일에 Save All, Save 네, 요거 둘 중에 하나 눌러주시면 싹 저장이 됩니다. 요렇게 총 4가지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서 활용을 해볼 건데요. 각각 요거는 이제 환경 변수 불러올 때 이거는 오픈AI API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CCTX 이게 바이낸스 API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고 판다스 요거는 이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사용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요 4가지를 설치를 해볼 건데요. 네, 메뉴에서 터미널에 New 터미널을 눌러서 네, 요거를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려면 터미널 입력창에 PIP, 맥에서는 PIP3를 쓰시면 됩니다. install -r 그리고 requirement.txt 네, 이렇게 입력하면 네, 요 requirement 안에 기록된 요것들을 파이썬에서 활용할 수 있게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이걸로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뜨시면 이제 설치가 완료가 된 거고 네, 그리고 test.py 여기로 들어와서 네, 요거는 이제 API 키가 잘 들어갔나를 테스트하는 코드인데 이 코드는 강의 자료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에 있는 코드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에 붙여넣고 마찬가지로 여기 저장 여기 하얀 점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요거를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신 다음에 터미널 입력창에 python test.py를 입력했을 때 이렇게 API 키 아까 .env 안에 저장했던 게 이런 식으로 잘 출력이 되면 정상적으로 세팅이 다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개발 환경 세팅까지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AI 비트코인 투자 자동화 선물 거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가 선물 투자를 자동으로 진행하는 최소한의 기능의 제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기능 제품을 만들면서
일단 원리를 이해하고 여기에 이제 다양한 데이터와 전략들을 변형하면서 추가할 수 있을 텐데 그 전에 일단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만들고 여기에 살을 더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AI가 선물 투자를 자동으로 한다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넣어서 AI가 투자 판단을 진행합니다. 선물 투자에서는 롱숏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판단에 따라서 실제로 바이낸스 선물에서 포지션에 이 AI의 투자 판단에 따라서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목표가, 익절, 손절 라인을 그어서 그 포지션에 도달하면 종료가 되는 그 사이클을 만들어서 이거를 반복적으로 실행하게 하면 AI가 자동으로 투자를 하는 그 기본적인 구조를 만들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그림으로만 봐서는 어떤 건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직접 코드로 구현을 해보고 돌려보면서 실제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구조인지 좀 더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최소한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총 그 4단계의 과정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먼저 바이낸스에서 차트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데이터는 여러 가지를 넣어줄 수 있겠지만 가장 최소한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제일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차트 15분봉 96개의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져온 차트 데이터를 AI에게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투자 판단을 받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 요소를 투자 판단 받을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롱숏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받은 AI 판단, 롱숏 판단을 이용해서 실제로 바이낸스 API로 선물 투자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진입 주문이 들어가면 스탑 로스, 손절가, 테이크 프로핏, 익절가를 걸어두어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든 안전하게 포지션이 종료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4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속 반복을 시켜가지고 AI가 스스로 알아서 투자하도록 기본적인 구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AI 선물 투자를 구현하는 첫 번째 과정, 바이낸스 차트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코드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CCXT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할 건데요. 요거는 다양한 언어로 거래소 API를 쉽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CCXT의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활용할 건데 물론 여기 다큐멘테이션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요 설명서를 보면서 하나씩 코드를 구현해도 되겠지만 그거는 굉장히 좀 구시대적인 방법이 됐죠. 지금은 2025년입니다. 요즘 코딩은 이렇게 챗GPT와 같은 AI를 활용하면 코딩을 알아서 해주죠. 그래서 원하는 바를 입력하고 여기서 코드를 뽑아내서 그 코드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클로드 3.7 소넷이 나왔는데 이게 소프트웨어 벤치마크, 즉 코딩 능력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드 3.7 소넷을 주로 활용해 보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미래에서 보고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에는 어떤 또 AI가 더 코딩을 잘해줄지 모르겠는데 아마 구글의 제미나이나 일론 머스크가 만든 XAI의 그록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발전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중에서 현 시점 코딩을 제일 잘해주는 AI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사실 현재 수준에서도 코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떤 걸 활용하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현 시점 3.7 소넷이 제일 좋아서 이거를 주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영상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코드 조각을 이런 식으로 AI에게 명령어를 입력해서 뽑아내고 이거를 실행을 하는구나 라는 그 과정을 봐두시면 어떤 AI를 쓰든 어떤 응용을 하든 다 써먹으실 수 있으니까요. 하나씩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성된 코드는 다 강의 자료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클로드를 활용해서 기본적인 코드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드에게 프롬프트로 원하는 코드를 한글로 입력해 줍니다. 영어로 쓰면 더 좋다긴 하는데 한글로도 잘 알아먹어서 그냥 한글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을 활용해서 CCXT 라이브러리로 바이낸스 선물 투자를 진행하려고 차트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최근 15분봉 96개를 불러오는 코드를 작성해줘 라고 이렇게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는 물론 대충 입력해도 알아먹을 수 있는데 그래도 원하는 바가 있다면 그거에 맞춰서 최대한 정보들을 많이 넣어주면은 그거에 맞춰서 더 정확하게 코딩을 해줍니다. 저희는 이제 파이썬 언어를 활용하고 CCXT라는 라이브러리로 바이낸스 선물 투자를 하려고 하죠. 그리고 차트 데이터 중에서 15분봉 96개 이렇게 가져오는 이유는 15분봉 96개면 1440분이죠.
그래서 요거를 분이니까 60으로 나눠서 시간으로 보면 24시간이 됩니다. 즉 이제 하루 15분봉 96개니까 하루치의 15분봉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AI가 판단을 내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하는 바를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하면 잘 알아듣고 이렇게 코드 생성을 해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복사해서 이전에 이렇게 환경 세팅이 다 된 환경으로 들어와서 여기에 이제 테스트 말고 mvp.py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전체 코드와 함께 코드 설명도 이렇게 친절하게 잘 달아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일이 뭐 문서를 보면서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키면서 하나씩 구현해 나가면 원하는 코드를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코드 설명을 잠깐 드리면 ccxt라는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바이낸스에서 선물 거래소를 지정해서 exchange라는 변수로 담아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fetch ohlcb 함수를 통해서 ohlcb가 open high low closed volume의 약자인데 쉽게 말해서 그 캔들 데이터, 차트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ohlcb를 가져와서 데이터를 보기 좋게 만들어서 그거를 돌려주는 이런 함수를 구현했고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fetch ohlcb를 통해서 15분봉 96개, 15분봉 96개를 넣어서 그걸 가져와서 출력, 프린트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ython mvp.py를 해주면 이렇게 출력이 나왔는데 이렇게 점점점은 이제 생략이 된 겁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0부터 95니까 96개죠. 그래서 96개 최근 데이터가 이렇게 15분봉 단위로 오픈 하이 로우 클로즈 볼륨 잘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트 데이터를 잘 불러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AI가 준 코드다 보니 좀 장황한 감이 있습니다. 왜냐면 MVP라 되게 간단하게 구현하려고 하는데 좀 보기가 어려워서 이거는 그냥 제가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좀 줄여봤습니다. 사실 아까랑 거의 같은 코드인데 그냥 너무 장황하게 함수 단위로 막 묶여있고 이래서 MVP를 구현하는데 좀 오히려 이해가 떨어질 수 있어서 이렇게 간략하게 줄여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ccxt랑 판다스를 이용해서 먼저 일단 바이낸스 선물 거래소를 불러오고 그걸 이제 익스체인지로 불러왔으니 여기서 이렇게 4줄이면 차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익스체인지에서 fetch ohlcb 오픈 하이 로우 클로즈 볼륨을 이용해서 이렇게 BTC USDT 시장에서 15분봉 96개 하루치의 15분봉 데이터를 가져와서 ohlcb 넣고 그거를 이제 데이터 프레임 파이썬의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한 다음에 시간대도 보기 좋게 타임스탬프로 바꿔주고 출력을 해주는 이런 코드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컨트롤 S 저장을 하시고 python mvp.py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아까와 똑같이 0부터 95까지 총 96개의 오픈 하이 로우 클로즈 볼륨 차트 데이터를 잘 불러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차트 데이터 가져오는 거를 성공을 했고요. 각 단계별 코드는 강의 자료에 다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바이낸스 차트 데이터 가져오는 것을 성공했으니 이렇게 가져온 데이터를 AI에게 넘겨주고 이제 투자 판단을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AI에게 차트를 제공하고 투자 판단을 받는 과정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는 챗GPT를 만든 오픈 AI의 AI를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여기 platform.openai.com 여기로 접속을 해보시면 아까 API 키 만들 때 들어왔던 이곳에 플레이그라운드 메뉴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프로그래밍을 이용한 AI 호출을 하기 전에 먼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잠시 지금 보시는 분들은 화면 UI가 업데이트돼서 좀 바뀌어 있으실 텐데요. 이거는 오픈AI에서 3월 11일부로 에이전트를 위한 API, Responses API라는 거를 출시하면서 플레이그라운드에 약간 변동사항이 생겼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Responses API라는 걸로 지정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강의에서 사용하는 Chat Completion API 이걸로 바꿔주셔야 이제 동일하게 따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hat Completion API도 계속 동일하게 지원한다니까요. 이걸로 바꿔주신 다음에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나머지는 위치만 좀 바뀌었지 그래도 내용은 그대로 있으니 시스템 프롬프트 여기 넣고 메시지 추가 뭐 이런 데서 하고 아니면 여기서 채팅 나눌 수 있고 하는 UI는 비슷합니다. 코드는 이렇게 누르시면 똑같은 코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그라운드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코드를 가져와서 직접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전 시간에 구현했던 차트 데이터 가져오는 거 요거를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차트 데이터가 나오죠.
근데 요거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해서 좀 인간이 보기 좋게 이렇게 표 형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AI한테 제공해 줄 때는 이 데이터 프레임보다 좀 더 효율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출력한 이 데이터 프레임 df에다가 .to JSON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JSON이라는 형태의 자료로 바꿔주게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 네, 아까와 같은 표가 아니라 이런 식의 데이터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JSON 자료형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러면 훨씬 이제 자료를 AI에게 제공하기 좀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네, 그럼 이걸 우선은 수동으로 쫙 긁어서 컨트롤 C 복사를 하고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여기 데이터를 붙여 넣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죠. 그 전에 이제 시스템 메시지, 요게 어떤 거냐? 요거는 AI가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지시사항을 작성해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처음에 챗GPT로 구현을 했던 요 문장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암호화폐 트레이딩 전문가야.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고 롱 또는 숏으로 응답해. 라고 이렇게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글로 명령하는 것보다 영어로 명령하는 게 좀 더 이제 정확도 면에서 올라간다라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실제로 오픈AI GPT-4 발표 때 나왔던 자료인데, GPT-4의 MMLU라는 벤치마크 점수를 공개를 하면서 GPT-4 English 영어로 명령을 했을 때 그때는 85.5%가 나왔는데, 한글로 명령한다, 코리안으로 명령하게 되면 77%의 MMLU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다는 건 영어로만 입력해도 이렇게 GPT-4 기준으로 한 8.5%가 성능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싶다면 영어로 이런 프롬프트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글로 입력할 게 아니라 이거를 번역기 이용해서 이렇게 영어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메시지 입력해줬고 데이터 제공해줬으니 아래쪽에 런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숏이라고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물론 이렇게 지금은 깔끔하게 나오긴 했는데 혹시나 설명이 더 붙어서 나올 수 있잖아요. 앞서 테스트 해봤을 때도 이렇게 입력했을 때 숏이라고 하지만 아래쪽에 막 장황하게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게 나올까봐 조금 더 프롬프트를 추가를 해주자면 롱 또는 숏 외에는 다른 문자는 쓰지마 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요거까지 복사를 해서 위쪽에 시스템 메시지를 보강을 해줄 거고요. 그러면 이 시스템 메시지에 따라서 좀 다른 쓸데없는 문장들을 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보려면 얘를 쓰레기통을 누르면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는 이미 줬으니 여기에 런을 누르면 또 똑같이 숏 판단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I가 이 데이터를 보고 응답을 잘 해준 것을 확인했으니 이걸 API라는 형태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위쪽에 코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면 지금까지 이제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진행했던 이 내용을 코드로 바로 복사해서 쓸 수 있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를 쭉 복사를 해서 이전에 작성했던 mvp.py 아래쪽에 붙여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템퍼레처나 이런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요거는 굳이 안 써줘도 기본 값으로 들어가서 요거는 제거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좀 더 깔끔하게 이렇게 주석도 달아주고 코드를 보면 오픈AI API를 불러와서 시스템 메시지는 여기 아까 역할 지정해준 거 들어갔고, 유저 메시지 여기에 데이터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데이터가 이제 실제로 차트를 받아온 데이터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갈 게 아니라 기존 데이터는 지워주고 이 자리에 여기 차트 데이터에서 가져온 df2json까지 이렇게 만든 이 데이터를 복사해서 여기에 넣어주게 되면 이제 앞서 받아온 바이낸스 15분봉 차트를 제이슨으로 바꿔서 여기로 넣어주는 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시스턴트의 응답은 이제 받아야 될 데이터죠. 이 받아야 될 데이터는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삭제를 해주면 이제 코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픈AI API 이용해서 모델은 현재 그냥 GPT-4.5가 현재는 기본 값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들어가는데 더 최신 AI로 교체하고 싶다면 여기에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플레이그라운드에서도 여기 오른쪽에 모델 요걸 눌러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모델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뭐 최신 모델을 써보고 싶다면 최신 모델 중에 선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스폰스라는 이 응답값에 AI가 판단한 결과가 저장이 되는데요. 이 리스폰스를 불러와서 우선 그냥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해줄 거고, 그 전에 사실 오픈AI를 이렇게 사용하려면 API 키를 불러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test.py에서 API 키 불러올 때 활용을 했던 과정인데
여기 .env 요걸 이용해서 이 env 안에 저장된 환경 변수들을 불러올 수가 있는데 test.py에 사용했던 위에 요 세 줄 코드를 복사해서 요것도 위로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주시면 알아서 이제 env 파일에 환경 변수를 불러와서 이렇게 오픈AI를 불러오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이 오픈AI API 키로 등록한 거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API 키를 불러오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걸 좀 정리를 해보자면 앞서 1번에서 차트 데이터 가져왔고요. 그 차트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AI에게 그리고 롱숏 판단을 내려달라고 시스템 프롬프트를 설정한 다음에 응답을 받아오는 이 코드를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파이썬 mvp.py로 실행을 하면 데이터가 쫙 출력이 됐고 마지막에 응답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응답을 보면 여기 리스폰스 형식이 쭉 나와 있고 컨텐트가 숏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숏 판단을 내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복잡하게 출력을 안 해줘도 이건 그냥 확인용으로 출력을 해준 거니까 딱 이 숏 판단 얘만 싹 빼오면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귀찮으면 AI 시키면 됩니다. 네, 일단은 요 차트 데이터 요 불러오는 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 요거를 복사를 해서 클로드 붙여 넣어주고 요거 리스폰스 응답을 또 복사를 해서 이렇게 아래쪽에 출력이라고 써주면 그리고 출력을 기반으로 최종 응답 값인 숏만 뽑아오고 싶어 코드를 작성해줘 라고 하면 최종 응답 값인 숏만 추출하는 코드 이렇게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복사를 해서 마지막에 프린트 리스폰스 전체 대신에 이렇게 최종 응답 값인 롱숏만 가져와서 출력해주는 거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가 다 정리됐으니 저장을 해주고 파이썬 mvp.py를 실행하면 이렇게 이제는 깔끔하게 숏이라고 뜬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차트 데이터를 AI에게 제공하고 롱 또는 숏에 대한 AI의 판단을 받아온 것을 구현을 완료했습니다. 앞서서 1, 2번 바이낸스에서 차트를 가져와서 그 차트를 AI에게 주고 투자 판단을 받는 것까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3번 AI의 판단을 이제 받았으니 이 롱숏을 받아서 이걸로 실제로 바이낸스 선물 투자를 진행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보자면 이렇게 데이터를 받아와서 투자 판단 롱 또는 숏을 받아왔으니 이제 이거를 실제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API를 호출해서 실제 포지션에 진입하는 것까지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구현된 코드를 살펴보면 바이낸스 거래소 연결하고 차트 데이터 가져와서 AI에게 데이터 제공하고 최종 결과 받는 것까지 구현을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근데 바이낸스랑 연결할 때 환경 설정 때 받아온 API 키를 별도로 넣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차트 데이터까지는 그냥 API 키 연결 없이도 그냥 누구나 바이낸스 연결해가지고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연결이 됐는데 이제는 바이낸스 API 키를 등록해줘야 내 계좌랑 연결을 해서 거기서 투자가 진행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API 키 넣는 것들을 해줄 텐데 물론 AI를 시켜서 코딩을 해도 되지만 제가 강의 자료에 코드를 올려두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에 올려둔 코드를 전체 붙여 넣으시면 이렇게 바이낸스 세팅 부분에는 API 키, 시크릿 키 요걸 기반으로 내 계좌랑 연결하는 걸 넣어줬고요. 추가로 파라미터로 그 레이트 리밋이라고 이제 호출 빈도 이런 거를 API 단에서 제어를 하는데 그걸 자동으로 맞춰주는 거 그리고 시간이 좀 다르더라도 보정해주는 거 이런 것도 옵션을 살짝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세팅은 이렇게 개선이 됐고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차트 데이터 가져오는 거 AI 투자 판단 받는 것도 약간 더 간략화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원래 리스폰스 포맷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런 것도 그냥 기본이 텍스트여서 제외를 해줬고요. 그리고 응답 받아온 거에서 로어 추가해줬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소문자로 변환하는 건데 이 액션이 롱숏인데 그 숏 중에서 S가 막 대문자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아까도 S 대문자였는데 그런 거를 그냥 소문자로 통일해주기 위해서 요거를 추가해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더 간략화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이 세 단계 요게 이제 새롭게 추가된 코드입니다. 요건 어떤 거냐 소개를 드리면 지금 구현하는 거는 최소 기능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이런 값들을 정해줬습니다. 물론 이걸 뒤에서 고도화할 때는 레버리지 비율이나 투자 금액 이런 것도 당연히 AI가 판단하도록 조절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냥 최소 기능이니까
100USDT로 고정을 해줄 거고요. 그래서 일단 100USDT 가치에 일단 비트코인이 몇 개인지 뭐 0.000 몇이겠죠. 그래서 100USDT 이상으로 잡힐 수 있도록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을 불러와서 요거를 이제 $100 이상이 되도록 이제 반올림하는 코드를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100 이상의 비트코인 수량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레버리지를 5배 셋 레버리지로 걸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AI 판단이 위에서 액션 변수의 롱이나 숏이나 이게 담기겠죠. 액션이 롱이면 바이 오더 함수를 실행하고 숏이면 셀 오더 함수를 실행해서 이렇게 포지션에 진입하는 것까지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코드가 추가가 됐죠. 근데 이게 AI로 왔다 갔다 여러 번을 해야 돼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구현하신다 하면은 이런 조건들만 넣어주시면 AI가 잘 짜줄 겁니다. 근데 좀 복잡하고 길게 짜주는 걸 또 줄이고 해야 돼서 이렇게 바로 강의 자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볼 텐데요. 여기 주의사항이 이제 실행하면 실제로 거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포지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실제 여러분의 돈이 투자가 된다는 점 한 번 더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포지션은 일단 테스트로 여는 거니까 빨리 종료 누르셔야 돼요. 일단 포지션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이썬 mvp.py로 실행을 하면 저는 지금 오류가 났는데 이게 어떤 오류냐면 타임스탬프가 안 맞다 라고 여기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컴퓨터의 시간 있죠? 요 시간이 지금 현재 서버 시간이랑 되게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생긴 오류인데 요거는 그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오른쪽 아래에 요 시간의 날짜 및 시간 조정 눌러서 지금 동기화 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시간이 동기화가 되고요.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판단이 나왔고 $100 USDT 가치 요거를 소수점 세 번째 자리로 반올림 하면은 0.02가 나옵니다. 그래서 $100 이상 투자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고 이게 최소 금액이 있습니다. 넉넉하게 이제 $100 이상으로 하면은 괜찮아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숏이 들어갔으니까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가 이제 레버리지 5배로 진입이 됐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입이 된 정보에 대해서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투자가 되고 있나 보면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포지션에 숏 포지션으로 5배 들어가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테스트로 한 거기 때문에 다음 과정인 제가 무조건 해야 된다고 강조드린 그 스탑로스, 손절 라인 이런 게 안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이제 한번 방향이 잘못 나가면 청산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손절 라인 적어도 무조건 그어두시고요. 뭐 익절 라인도 그어두셔서 안정적인 그 수익 구간을 정해놓으시는 게 투자하실 때 위험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이렇게 열어놓은 건 테스트니까 잘 열리는 거 확인했죠. 그래서 롱숏 이런 거가 실제로 API를 통해서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포지션은 종료하겠습니다. 그래도 AI가 맞췄습니다. 그래도 1%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롱숏 투자 판단 받아서 실제로 진입하는 거 여기까지 완성했습니다. 지금까지 1, 2, 3번의 과정을 진행을 해서 바이낸스 선물 투자 진행, 즉 포지션 진입하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진입 후에 스탑 로스, 손절 라인을 긋고 테이크 프로핏, 익절 라인을 그어서 여기에 도달하면은 포지션이 종료가 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이걸 안 해주시면 진짜 이 비트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진짜 스탑로스 특히 안 그었다가 진짜 투자금 다 날라갈 수도 있거든요. 청산해서. 그래서 반드시 이 과정은 꼭 무조건 들으시기 바랍니다. 3번까지만 들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없어야 됩니다. 이 과정을 안 하시면 진짜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요거 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전 강의까지 이렇게 포지션 진입하는 코드까지밖에 없었는데 이제 진입하면은 스탑로스 테이크 프로핏을 지정을 해주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코드를 기반으로 AI에게 스탑로스 테이크 프로핏 붙여달라라고 하면 코딩을 해주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강의 코드가 있으니까요. 이번 강의의 강의 자료를 참고를 하시면 바로 완성된 코드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코드를 붙여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선택 컨트롤 V 하면은 이렇게 전체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장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컨트롤 S로 저장을 해주시면 나머지 다 똑같고요. 여기 뭐 심볼만 따로 중복적으로 많이 사용돼서 뺐는데 그리고 차트 데이터 가져오는 거 똑같고 오픈 AI 투자하는 거 다 똑같이 했고요. 추가로 바뀐 점이 이렇게 프린트문에 설명을 달아줘서 지금 어떤 과정이 진행됐는지 알기 쉽도록 추가를 해줬습니다. 이것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6번 쪽이 메인으로 바뀐 부분인데 진입 주문이 들어가게 되면
즉 액션이 롱 혹은 숏 이어서 이렇게 포지션 진입하는 것까지는 똑같죠. 그러면 이제 진입한 가격을 불러와서 일단 고정적으로 손절은 0.5% 하락, 그리고 익절은 0.5% 상승으로 잡아두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원하는 대로 바꾸거나 혹은 이제 AI한테 맡겨가지고 AI가 이걸 결정하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일단은 최소한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각각 하락하거나 상승할 때 스탑 로스의 가격, 테이크 프로핏의 가격을 잡았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이 코드가 이제 스탑 로스 주문을 넣는 코드, 또 테이크 프로핏 주문을 넣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그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create order라는 함수를 통해서 스탑 마켓, 테이크 프로핏 마켓, 이렇게 두 가지를 걸어줄 거고요. 그리고 가격은 앞에서 구한 5%씩 하락 상승을 했을 때를 각각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문이 들어가면 손절과 익절에 대한 주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숏일 때, 즉 하락에 베팅했을 때는 반대로만 해주면 되겠죠. 그때는 이제 스탑 로스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손해를 보는 거니까 스탑 로스가 0.5% 상승했을 때, 그리고 테이크 프로핏이 0.5% 하락했을 때가 이득이니까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 주문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주문을 해주는 이런 코드를 작성을 해줬고요. 그리고 혹시나 AI의 응답이 롱숏이 안 나왔을 때 이렇게 출력해 줄 수 있도록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문이 들어가고 나서 스탑 로스 테이크 프로핏이 생길 수가 있겠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파이썬 mvp.py를 실행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요. 숏이 떴고 0.02에 숏 오더, 그리고 스탑 로스 테이크 프로핏까지 잘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바이낸스 선물 화면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지금 진입 가격이 여기 빨간 선으로 나오고요. 이 위에 익절 손절가가 그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선이 안 보이시면 여기 차트 설정에 오픈 오더스랑 포지션스 요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가격이 상승을 하면 지금 숏에 걸었으니까 손절 라인이 동작해서 딱 여기까지만 손해를 볼 것이고요. 그리고 가격이 원하는 대로 하락을 하면은 이제 익절 라인이 있으니까 요만큼 이득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사실 가격 변동이 아무리 일어나도 손실도 어느 정도만 볼 수 있고 이익도 어느 정도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스탑 로스 라인은 무조건 그어서 진짜 전체 금액이 날아가는 대참사는 꼭 막아야 됩니다. 이게 간격이 너무 넓다 하시는 분들은 각각 롱숏의 비율, 여기는 지금 0.5%가 움직였을 때를 상정하고 걸어놨는데 이 숫자를 조절해가지고 손절 라인, 익절 라인의 간격을 조절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뒤에 강의에서 나오겠지만 이거 자체를 AI에게 받아와서 AI가 자동으로 손절, 익절 라인을 긋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까 숏으로 들어가서 좀 기다려 봤는데 이렇게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테이크 프로핏 라인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닿으면 수익 기준으로는 5배 레버리지니까 2.5%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만약 갔다면 AI가 틀렸다면 그럼 스탑 마켓이 마찬가지로 상승했을 때 걸려가지고 그때 손절이 됐을 겁니다. 다 가지고 이제 체결이 됐고 포지션이 이렇게 종료가 됐죠. 그래서 2.5%의 수익을 먹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I가 맞았죠. 근데 여기 하나 보완해야 될 점은 사실 여기 스탑 마켓이 이제 포지션이 종료가 되면 다 종료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미 포지션이 종료가 됐는데도 아직 남아있죠. 그래서 이거를 없애주는 것까지 보완해서 다음 강의에서 이걸 반복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 2, 3, 4번의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자 판단 AI가 내리게 하고 그 투자 판단을 기반으로 실제로 바이낸스 선물 거래소에 진입을 하고 목표가, 즉 스탑 로스, 테이크 프로핏을 정해서 도달 시에 포지션을 종료하는 것까지 최소한의 AI가 투자한다 라는 그 기능을 쭉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딱 한 번 포지션이 열렸다가 닫히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으려면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반복문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데 그거까지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구현된 코드를 보자면 우선 바이낸스 세팅하고 차트 데이터 가져와서 오픈AI 투자 맡기고 응답 받아서 그걸로 진입하는 것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스탑 로스 테이크 프로핏 들어갔었고, 그러면 반복돼야 되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바이낸스 세팅은 똑같으니까 그냥 기본으로 놔두면 될 것 같고, 차트 데이터 가져오는 것부터 마지막 포지션 진입하고 스탑 로스 테이크 프로핏 거는 것까지 요거를 계속 반복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while문이라는 그 반복문을 이용해서 요거를 계속 반복하도록 넣어주면 되는데 요거를 진행하고 좀 코드를 다듬은 거 물론 AI 시켜도 됩니다. 일단 제가 안정적으로 완성된 코드가 있으니 그걸 강의 자료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에 있는 코드로 이렇게 교체를 해줬습니다. 어떤 게 변화했는지 코드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바이낸스 세팅은 그대로고요. 그리고 오픈 AI를 먼저 여기서 아래는 반복시켜줄 거기 때문에 미리 열어놓고 좀 출력을 더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프린트문을 통해서 여기서 볼 수 있도록 해줬고요. 그리고 while true, 이게 파이썬에서 반복문인데 while true라고 하면 이 안에 있는 게 false가 될 때까지 반복인 건데 true니까 이게 무한 반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게 무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뭐 현재 시간도 이렇게 표시해 주도록 해줬고요. 그리고 추가된 게 포지션 확인하는 게 추가됐습니다. 지금 만약에 포지션이 열려 있다면 다시 들어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포지션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고 포지션이 있다면 그냥 이렇게 현재 포지션에 대해서 출력을 해주고 포지션이 없을 경우 하나 또 추가해준 로직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이전 시간에 테이크 프로핏에 닿아가지고 이득을 봤는데 여기 스탑 마켓 걸어놨던 거는 그대로 남아있던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요거까지 제거를 해줘서 깨끗한 상태에서 다시 새롭게 포지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려있는 미체결 주문 요거를 취소하는 로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려있는 것들 싹 닫아주고 그 다음에는 앞에 나왔던 과정의 반복입니다. 데이터 수집부터 수량 계산하고 레버리지 설정해서 포지션 진입하는 거 똑같이 해줬습니다. 대신에 이제 반복문이 있으니까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이 또 너무 빨리 되면 안 되니까 1초 정도 딜레이를 줬습니다. 그래서 계속 1초마다 지금 들어갈지 말지 포지션이 끝났는지 계속 확인하는 그런 반복문을 넣어줘서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 아까 했던 그 선물 투자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파이썬 mvp.py를 실행하면 이제 이렇게 프린트문으로 현재 정보 이렇게 뜨게 되고요. 그래서 현재 포지션이 없어서 그 열려있는 미체결 주문은 취소를 했고 그리고 이제 포지션이 없으니까 AI 판단을 통해서 숏이 나온 걸 볼 수가 있고요. 들어갔고 숏 포지션, 스탑 로스, 테이크 프로핏도 잘 들어갔고 그래서 쭉 지금 1초마다 현재 상황을 점검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화면을 보면은 다시 이제 숏 포지션이 열렸고 이제 오픈 오더 요게 아까 스탑 마켓이 남아 있었는데 그거를 닫아줬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진입한 가격을 기반으로 스탑 마켓, 테이크 프로핏을 이렇게 지정을 해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포지션이 한쪽에 닿게 되면 그때 마찬가지로 이제 오픈 오더 하나 남을 텐데 또 열려있는 거 미체결은 다 취소해주니까 다시 새롭게 들어가고 하는 이 AI가 자동으로 판단하고 투자해주는 과정이 모두 완성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놓으면 이제 계속 AI가 알아서 투자를 해주게 됩니다. 추가로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싶다면 여기 지금 쭉 로그가 나오는 이 터미널 창에서 컨트롤 C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그래도 이제 포지션이 들어간 거는 계속 남아있으니까요. 요거 종료해주고 싶으시다면 이게 오른쪽에 클로즈 포지션 하는 게 있습니다. 마켓 하면 시장가로 던져서 끝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포지션을 닫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오더, 스탑 로스, 테이크 프로핏 걸려있던 거는 이렇게 오른쪽에 쓰레기통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닫아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현한 걸 정리를 해보자면 데이터를 AI에게 제공을 해주고 AI에게 투자 판단을 받아서 그 투자 판단으로 실제 바이낸스 선물 거래에 포지션 진입 후에 목표가 도달하게 되면 포지션을 종료하는 거 그리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구현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구현한 거는 말 그대로 최소한의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현재 15분 봉밖에 안 넣어줬죠. 근데 뭐 다른 봉 데이터도 넣어줄 수도 있고 뉴스나 뭐 커뮤니티 게시물, 뭐 투자 철학 등등 정말 다양한 데이터를 넣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판단도 현재 정말 간단하게 최소한으로 롱, 숏 이렇게 두 개만 받았는데요. 근데 목표가가 얼마가 될지도 AI가 판단할 수도 있고 그 스탑 로스, 테이크 프로핏도 얼마가 될지 그걸 AI가 판단해낼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 진입 시점이 아니라면 지금 현재는 진입 안 들어가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특정 방향으로 굉장히 높은 확률일 때만 롱숏을 들어가고 아니면 그냥 홀드를 하거나 뭐 이런 방향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AI의 투자 판단하기 전에 그냥 프로그래밍적인 거랑 결합을 해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AI가 투자 판단하는 그런 로직도
구성해 볼 수 있겠고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제가 구현할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리면 데이터 쪽은 15분봉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간대의 차트 데이터를 넣어줄 거고요. 또 최신 뉴스 데이터, 투자 철학, 또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을 반영해서 구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거래 내역 데이터도 반영해서 반성하고 다시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고요. 또 투자 판단의 경우에도 롱숏뿐만 아니라 안 들어가는 것도 추가하고 포지션 사이즈, 얼마의 규모로 들어갈지 이것도 켈리 방정식 기반으로 AI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스탑로스 테이크 프로핏도 유동적으로 AI가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AI가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유도 받아서 그것도 잘 저장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I의 투자 판단도 늘려서 선물 거래도 포지션 진입하고 스탑로스 테이크 프로핏 진행이 돼서 계속 반복을 하되 이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쌓이도록 만들 거고요. 그리고 쌓인 데이터를 스트림릿 웹 대시보드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지금 투자가 어떻게 되고 있나를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 내역 데이터로 반영이 돼서 다시 투자 판단에 쓰이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렇게 만든 것조차 그냥 예시일 뿐이고요. 제가 이번 강의에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건 이런 데이터를 추가하는 그 방법, AI와 함께 코딩을 하면서 이런 데이터들을 추가를 할 텐데 그 원리를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보는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거를 같은 방식으로 가져와서 넣어줄 수가 있고 투자 판단을 시킬 때도 이런 식으로 투자 판단을 늘릴 수가 있구나라는 그 개념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그걸 응용해서 더 다양한 판단을 AI에게 시켜볼 수가 있겠고요. 즉 이번 강의에서 보여드리는 그 방법론적인 예시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중심으로 배워두시면 여러분만의 데이터와 전략과 투자 철학을 담은 AI 자동매매 봇을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로 이렇게 모델과 프롬프트 데이터를 바꿔가면서 백테스트를 해서 이렇게 과거 데이터로 백테스트하는 것도 해볼 수 있는 것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후 강의 보실 분들은 조코딩 채널에서 멤버십 가입을 해주시면 뒤에 유료 강의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멤버십용 강의들도 들으실 수 있으니 많은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트코인 투자 자동화를 선물편을 출시합니다. 네, 지금 테스트로 좀 돌리고 있거든요. 성능이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3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3.85% 이득입니다. 다양한 모델들 한번 벤치마크 테스트를 해볼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롱숏도 가능하다. 요즘 되게 하락장이잖아요. 하락세인데도 다 숏 판단을 내려가지고 이득을 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주거든요. 스탑마켓 테이크 프로핏을 지정해가지고 얼마 이상은 손해 안 보고 얼마 이상은 이득 안 보게 이렇게 딱 구간을 설정해놨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전하게 관리하는 AI 자동 선물 투자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